dl 프라임은 여기서 dg 프라임의 h다. 요거를 우리가 다 대입을 해줘서 우리 h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인 거를 그대로 활용하면 이렇게 쓸 수 있다고 그랬었습니다. 요게 우리 수업 시간에 했던 암페어 법칙하고 그리고 비호 사발의 법칙에 따라서 비교한 예이죠. 그죠? 요거 계산이 여러분 생각보다 손쉽게 됐었죠. 그죠? 됐었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유한한 길이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길이가 여기서 아래쪽으로 길이가 G1이고 그 다음에 위쪽으로 G2라고 해보겠습니다. 마이너스 G1에서 G2, 그러니까 G가 마이너스 G1에서 G2까지 얘가 전류소가 이렇게 작은 거, 무한대가 아니고 작은 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 DH를 우리가 계산할 때 H 벡터는 똑같이 해주면서 4파이분의 1에 해주면서 I의 DL'은 똑같이 I의 DG 프라임의 AG에 곱하기 R 벡터 마이너스 R 프라임 벡터는 로의 A로 마이너스 G 프라임의 AG 해주고 나누기 로 제곱 플러스 G 프라임 제곱의 2분의 3성 요게 이제 분모가 되죠. 그리고 G 프라임은 마이너스 G1에서 G2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간단히 계산할 때 AG하고 AG를 외적을 취하면 얘는 각도 0이기 때문에 0이 되고 AG하고 A로 하게 되면 AG와 A로의 외적은 A5입니다. G에서 오른손을 쓰면 A5가 되죠. 그래서 이거는 보는 것처럼 마이너스 G1에서 G2까지 4파이분의 1에 이것은 로 제곱 플러스 G 프라임 제곱의 2분의 3성의 I DG 프라임 요거는 I 로의 DG 프라임의 A5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방향은 A5가 맞고 그 다음에 I도 그대로 나오고 로도 그대로 나오고 G 프라임이 지금 적분 변수니까 H 벡터는 어떻게 되냐면 4파이분의 I에 로까지 나오고 A5까지 나오고 마이너스 G1에서 G2까지 로 제곱 플러스 G 프라임 제곱의 2분의 3성의 DG 프라임입니다. 그럼 무한대일 때와 똑같이 우리가 G1을 여러분 보면 G 프라임을 변수를 어떻게 로의 탄젠트 세타로 표현을 하고 마이너스 G1의 로 탄젠트 세타 1 하고 G2를 로의 탄젠트 세타 2라는 조건으로 생각해 보면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 로 탄젠트 세타 1이 마이너스 G1으로 제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거는 4파이분의 I의 로의 A 파이의 인테그랄의 마이너스 세타 1에서 세타 2까지 이것은 로 삼성의 시컨트 삼성 세타가 되고 위 분자는 DG 프라임이 G 프라임이 로 탄젠트 세타니까 DG 프라임은 로의 시컨트 제곱 세타 D 세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H는 여기서 나오는 게 4파이분의 I의 로는 똑같고 A 파이의 마이너스 세타 1에서 세타 2까지 로 삼성의 위에 로 제곱은 그래서 이제 분모를 이제 분모가 로만 남죠. 분모가 로가 남고 코사인 세타의 D 세타가 됩니다. 요거는 이런 보는 것처럼 4파이 로분의 I의 A 파이의 사인 세타 사인 세타 2 마이너스의 마이너스는 이런 플러스의 사인 세타 1 이런 관계가 성립하죠. 그래서 이런 보면 이 사인 세타 1과 사인 세타 2라 되어 있는데
탄젠트 세타의 정의가 보면 요 로분의 g입니다. 그래서 결국 뭐냐면 이 P점에서 원점을 중심으로 해서 로분의 g니까 결국 탄젠트 세타니까 지금 이렇게 연결을 해서 요 세타입니다. 요 각도가 세타 1이고 얘가 세타 2입니다. 그래서 보면 요 P점에서 바라봤을 때 위에 점, P에서 바라봤을 때 밑에 점에 각각 사선의 길이와 높이에 해당되는 사인 세타 값으로 표현될 수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한한, 여기서 문제는 수업 시간에는 인피니트 라인을 했었는데 여기서는 보면 유한한 라인에 대해서도 파이나이트한 커런트 패스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손쉽게 비오사바레의 법칙에 따르면 계산할 수가 있죠. 근데 이게 유한하기 때문에 암페어 법칙은 성립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비오사바레의 법칙을 써서 여러분 지금 유한한 길이의 커런트 소에 대해서 비오사바레의 법칙에 따라서 자기장 H를 구하는 것은 쿨럼 법칙에 따라서 전기장을 구하는 문제와 유사하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자, 이 문제 풀어보니까 여러분 요거는 본문에 조금 참조할 문제로 나온 건데 여러분 어떻게 풀만합니까? 이런 문제는 오히려 풀만할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문제가 특별히 어렵진 않죠? 어떻습니까? 해봐야 할 것 같습니까? 예. 다른 문제들보다 쉽죠, 여러분? 예. 그럼 이제 이 문제를 푸는 것에 대해서 상황을 우리가 기억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유한한 긴 선 주위에 내가 일정한 점에서의 자기장을 구한다 그러면 먼저 생각해야 될 게 그 일정한 점과 유한한 길이에 선이 있을 때 거리를 먼저 구하고 이 거리로부터 요 꼭지점에 이르는 각 있죠, 각. 삼각측량법에 의해서 각을 측정하면 각각 사인 값을 계산해서 그 사인 값으로부터 우리 자기장, 그 지점에서의 자기장은 파이 방향이고 이렇게 사인 값을 합한 값이다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자, 다음에 똑같이 마그네틱 필드 얘인데 서큘러 루프를 한번 보겠습니다. 서큘러 루프. 자, 서큘러 루프인데 요거는 이제 example 7.3인데 제가 문제를 그대로 쓰면 서큘러 여기 이제 EX의 7.3인데 서큘러 루프가 있습니다. 서큘러 루프는 원형 루프죠, 그죠? 고리 같은 반지 같은 겁니다. 이 고리는 루프가 모양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잠깐만요. y제곱은 9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서큘 루프가 어디에 있냐면 g는 0이란 데 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그럼 여기에 서큘 루프가 이렇게 xyz로 봤을 때 커런트가 흐르는데 여기 커런트가 I가 10A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보면 반지름이 3인 원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서큘 루프가 있는 거죠. 그랬는데 여기 전류가 I가 흐르고 있는데 얘가 10A입니다. 10A일 때 여기 이제 A파이 방향이죠. 0,0,4 여기 반경이 3이죠. 0,0,4 요 위에 H를 0,0,4하고 밑으로 내려와서 0,0,-4일 때 요때 H 필드를 구하라. 이게 문제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상상을 해보면 요 문제는 어떤 거냐면 원형이 루프가 있습니다. 이렇게 원형 루프가 있는데 요 원형을 루프의 중심에서 거리가 4 그러니까 밑으로 거리가 4 떨어져 있는 곳에서의 자기장인데 반경이 3입니다. 반경이 3이고 전류가 10A인데 여러분 이런 경우에 자기장의 방향이 어느 방향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 먼저 계산하기 전에 자기장 방향이 어느 방향일 것 같습니까?
자기장은 위로 되는데, 맞거든요. 대칭성이 있으니까, 여러분, 오른손을 가지고 돌려보면, 돌아가면서 이거를, 위에 P점과 Q점이 있다면, 돌아가면서, 이렇게 각이 있을 겁니다. 그럼 결국 보면, 돌아가면서 서로 캔슬되고, G 방향으로 밀어내고 당기고 하는 것만 남아있을 겁니다. 여기서 자기장 값은 얼마냐, 라는 게 이제, 여기서 문제인데, 항상 이걸 계산할 때는 소스 포인트가 어디냐라는 걸 봐야 되죠. 소스 포인트가 R'은, 소스 포인트는 어딥니까, 여러분? 실제 X제곱 플러스 Y제곱 9라는 원형을 주면서 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반경이 3입니다. 3의 A로가, 요 소스 포인트입니다. A로는 요 각에 따라 쭉 돌고 있는 거죠. 사실 A로는 계속 돌고 있는 그런 값입니다. 다음 필드 포인트 R은 G 방향의 P점을 보면 얘는 4의 AG입니다. 그리고 DL'은 전류가 흐르고 있는 이 방향은 DL'은 로 D-phi 원주 방향으로의 길이 성분이기 때문에 A-phi 이렇게 주어지기 때문에 3D-phi의 A-phi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비호 사발의 법칙에 따라서 DH는 4파이분의 1의 R 벡터 마이너스 R 프라임 벡터 R 벡터 마이너스 R 프라임 벡터의 제곱이니까 R 벡터 마이너스 R 프라임 벡터 4AG 마이너스 3A로의 전체 크기의 삼성의 IDL 프라임 I가 10A죠, 그죠? 그대로 10A의 DL 프라임이니까 이거니까 10을 곱하면 30의 D 파이의 A 파이가 IDL 프라임입니다. 곱하기 R 벡터 마이너스 R 프라임이니까 4AG의 마이너스 3A로가 밖으로 뺀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A로를 해보면 A5하고 AG를 해보면 A5와 AG는 보는 것처럼 A5와 AG를 해보면 얘는 오른손을 써서 A5와 AG를 해보면 얘는 A로입니다. 그 다음 A5하고 A로는 요걸 두 개를 곱을 하면 A5 돌아가는 거하고 A로를 해보면 A5와 A로를 여러분 보면 A5 A로를 써보면 A5 A로 해보면 마이너스 A입니다.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A입니다. 그래서 4AG 3A로는 크기가 5입니다. 5니까 4파이분의 1의 5의 삼성 5, 25, 125 125가 분모고 30D파이는 남고 그 다음에 4를 곱을 하면 30을 그래 나오고 30 이거를 D파이 해주고 30D파이 해주고 여기에 4A로가 요 A파이 Ag를 외적을 취한 거고 A파이하고 A로를 하면 마이너스 Ag니까 플러스 3배의 A G가 지금 요 두 개의 외적을 한 겁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아까 얘기를 했던 것처럼 한 바퀴를 돌기 때문에 이 P점 포인트에서 A로 방향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로 방향 한 바퀴 다 돌고 나면 얘는 서로 정확 캔슬 되기 때문에 로 방향은 해보면 이거는 파이를 0에서 2파이가 돌렸을 때 얘는 캔슬 돼서 얘는 다 날아가고 3AG만 남습니다. 그래서 H는 여기서 4배의 125는 600입니다. 4일은 500입니다. 500이고 그래서 500파이에 500파이인데 위에 30이 되어 있으니까 50분의 3 D파이에 파이는 0에서 2파이가 되고 그리고 여기서 H만 남으니까 3AG만 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339가 돼서 50분의 9에 0에서 2파이에 D파이 프라임이군요. 항상 버릇을 이렇게 DL 프라임으로 생각해서 프라임을 붙여주도록 합시다. 그리고 AG 이렇게 해보면 결국은 2파이라면 25분의 9파이의 H에 해당되는 이것은 암페어 퍼 메타라는 단위의 자기장 마그네틱 필드 인텐시티가 나옵니다.
요게 우리가 magnetic field intensity가 되죠. 자, 여러분, 요 계산해보니까, 계산이 어떻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계산이 어려워요? 쉬워요? 계산이 그렇게 어렵진 않죠? 그쵸? 직관적으로 할 수 있냐고요? 지금, 결과를 4A로가 승리된, 4A로가 승리했다는 거, 4A로가 어딨죠? 직관적으로, 지금 좋은 질문 했는데, 지금 자기장 방향이 직관적으로 보면 P점에서 자기장이죠. 그죠? P점 자기장인데, 이게 요 소스 포인트에서는 각 지점마다 A로가 정의가 되죠. 그죠? 정의가 되는데, 이 정의되는 걸 오른손으로 해보면, 이 부분, 제가 표시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장은 오른손 법칙을 하게 되면, 이렇게 나오는 방향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좀 튀어나오는 방향하고, 요 G 방향 두 개가 나올 겁니다. 여기 보면, 요 전류 성분에 따라서, 보면, 오른손 법칙을 쓰게 되면, 돌려서, 오른쪽 돌려서 쭉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이 P점에서 위로 올라가는 성분하고 여기 로우 방향 나가려는 성분이 될 겁니다. 요 세그먼트에 따라서 각각 다 이런 식으로 나올 거고 또 이런 식으로 나올 거니까 한 바퀴 돌면 결국 로우 방향은 돌아가면서 다 벡터가 똑같은 크기이기 때문에 다 캔슬이 되고 G 방향에 대해서는 똑같으니까 한 방향으로 남겠죠. 그래서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은 방금처럼 시메트릭하게 다 돌기 때문에 알 수 있습니다. 최남기 씨 알겠습니까? 예, 이거를 만약에 이렇게 문제는 안 되고 만약에 이거를 반쪽만 있다, 반쪽만 있다. 그러면 파이죠, 그죠? 파이면 캔슬 될 수가 없죠. 예를 들어서 0에서 2파이니까 그나마 다행이지. 얘가 0에서 파이까지 되면 얘는 지금 A로도 결국은 남을 겁니다. 무슨 알겠죠, 그죠? A로도 남을 거고 그럼 파이일 때는 어떻게 계산하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A파이는 여러분 생각해보면 얘는 루트 3의 코사인 파이의 AX 더하기 루트 3의 사인 파이의 AY 이렇게 잡을 수 있죠, 여러분. 그죠? 예, 이렇게 잡을 수 있으니까 결국 어떻게 되냐면 얘를 0에서 파이로 돌리면 아까 2파이를 할 때는 한 바퀴 돌면 코사인 파이 적분하면 한 바퀴 돌면 그대로 0이 되고 사인은 0이 되지만 얘가 이제 A파이를 0에서 파이까지 돌리면 A파이를 돌리면 D파이 프라임 돌리면 여러분 보면 0에서 파이까지의 루트 3의 코사인 파이 프라임의 AX 더하기 루트 3의 사인 파이 프라임의 AY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 이게 이제 D 파이 프라임인 거죠. 여기서 파이면 루트 3의 사인 파이는 얘는 0이 되죠. 그죠? 0이 되고 그 다음에 사인 파이는 마이너스 코사인 파이니까 마이너스 코사인 파이 프라임의 얘가 0에서 파이가 되니까 이것은 2루트 3이 되죠. 2루트 3의 AY 성분입니다. 결국 AY 성분이 남죠. 그래서 요거를 0에서 파이, 요래 반쪽을 하니까, 0에 파이 하니까, 이 반쪽 오른쪽을 했을 때는 Y 성분이 남는 거죠. 그래서 AY 성분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오사바레 법칙을 쓰게 되면, 이제, 이런 유한한 커런트 루프에 대해서 우리가 자기장을 계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계산할 만합니까? 어떻게 계산할 만해요, 여러분? 이것도 해봐야겠죠. 이거는 예제, 지금 예제인데 제가 조금 변형을 했기 때문에 교재에서 예제 7.3, 예제 7.3입니다. 7.3이고, 이 문제가 어떤 건지 여러분 좀, 방금 얘기했던 문제를 좀 봐두면 대표적인 예가 되니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기식을 잠깐 킬까요, 여러분? 여러분,
필드에 그 원인을 주는 소스 포인트하고 그 다음 필드를 알고 싶은 위치를 알려주는 필드 포인트하고 이렇게 잡아주는 거에 대한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쿨럼 법칙 할 때하고 그리고 이제 지금 비오사바라의 법칙 할 때 각각 이걸 잡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첫 번째 문제에서 무한대로 긴 이 도선이 G축으로 있다. 이런 관계에서 이때 I가 흘러가는 라인이다. 라고 했을 때 이 라인으로부터 거리 로만큼 떨어져 있는 지점의 XY 평면상의 이 P 포인트에서의 자기장을 구하라. 라는 건데, 소스 포인트는 어디까지나 그 필드를 만들어내는 소스를 알려줍니다. 결국, 우리가 소스가 어디에 있느냐 라면 G축에 있습니다. 지금 전류죠. 자기장의 소스는 전류입니다. 전류 소스가 어디에 있느냐를 보면 이 위치가 달라지지만 이 R'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G'을 표현하고 위치니까 그 G축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우리가 소스 포인트라고 그러죠. 그 다음 필드 포인트는 자기장을 알고 싶은 곳이니까 이 무한대 라인의 그 전류소에서부터 거리 로만큼 떨어져 있는 P점이니까 R 벡터는 우리가 거리 로만큼 떨어져 있는 그 방향은 A 로로 이렇게 위치를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필드 포인트, 소스 포인트를 잡는 거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얘기를 했죠. 그리고 방금 이제 그 서큘러 루프에 대해서는 이렇게 서큘러 루프가 있으면 지금 X, Y에 대해서 이렇게 루프를 한 바퀴 돌려서 이렇게 되는 경우에 전류가 I로 흐르고 있습니다. I 흐르고 있고 이거를 좀 일반화된 거리로 생각해서 이거를 반경이 로이고 요 위치가 A로 돌아가는 위치죠. 그 다음에 높이가 0,0,h인 지점, 이 P점을 0,0,h라는 문제로 바꿔서 제가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소스 포인트다. 그러면 지금 전류가 여기 위치가 여기죠, 그죠? 요 위치가 서큘러 이 원에 있기 때문에 요 포인트 위치죠, 그죠? 위치니까 요 위치를 보면 임의의 A로라 볼 수 있고, 그래서 R'을 로의 로 프라임의 A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다음에 필드를 알고 싶은 곳은 R 벡터를 이제 로 프라임이죠, 그죠? 로 프라임인 위치니까. 그 다음에 R 벡터를 보는 것처럼 H의 AG다. 이게 필드를 알고 싶은 위치죠. 그래서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필드 소스 포인트하고 필드 포인트 나눠서 계산하는 방식인 거거든요. 자, 가장 전류 소스 가까운 거리인가? 아니, 가장 전류 소스 가까운 거리는 전류 소스 위치인 거죠, 여러분. 천안기 씨, 소스 포인트는 각각 위치에 소스가 있는 위치를 다 소스 포인트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소스가 있고, 여기도 소스가 있고, 다 소스가 있는 거죠, 지금. 소스가 있으니까, 로 프라임이고, A 로 프라임이 위치를 다 나타내는 거죠. 그 다음 이 경우는, G축을 따라가서 있는 경우는, G축을 따라서 다 있으니까, 그냥 표현한 거죠. 예,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예제 7.4번 문제가, 제가 넘어가는데, 예제 7.4번 문제가 어떤 문제냐면, 이게 이제 문제가, 솔레노이드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코일을 감아놓은 게 있거든요. 코일을 감아놓고, 여기 이제 전류를 흘려주면, 전압 보면 자석이 되는 게 있습니다. 얘를 솔레노이드라 그러죠. 솔레노이드라 그러는데, 이 솔레노이드의 길이가 유한합니다. 길이가, 얘가 L입니다. 길이가 L인데, 이 L인데, 이 축을 따라서 보면, 이 축에서의 자기장이 어떻게 되는가, 요 축에서의 H가 어떻게 되는가, 라는 문제입니다. 답을 먼저 하면, 코일이 지금,
전류가 요렇게 나오면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들어가고, 결국 이렇게 지금 한쪽은 전류가 이렇게 나오는 거가 이렇게 등가 모델이 된다면, 한쪽은 전류가 들어가는 방향이 되겠죠. 들어가는 방향으로 솔레노이드 있을 때, 요 중간에 축을 따라서 필드 포인트는 이렇게 필드 포인트입니다. 여기서 이제 축을 따라서 임의의 P점에서 자기장 H는 어떻게 주어지느냐 하면, 여기서 한쪽, 여기서 이 끝에 요 각 있죠? 요걸 세타 2라 그러고, 여기서 요 끝쪽 한쪽 끝 요거를 세타 1이라고 했을 때, 얘를 이제 H는 2분의 NI의 코사인 세타 2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1의 H다. 이런 관계가 성립합니다. 이 N은 단위 길이당 가문 횟수인데, 이 전체 길이가 L이니까, 여기서 가문 횟수 총 N, 대문자 N으로 표현되는 게 스몰 n으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단위 길이당 가문 횟수를 많이 늘리면 늘릴수록 이 솔레노이드 속에 자기장이 세지는 걸 알 수가 있고, 여러분 보면 이 코사인 세타2 요 우리가 각 있죠. 요 중심에 봐서 터널로 보면 한쪽에 요 끝에까지 요 각하고 반대편 끝에 각을 이제 0에서 90도가 넘죠. 그죠? 90도 넘으니까 사실 코사인 세타1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결국 지금 보면 이 점에서 봤을 때 작은 각으로 이쪽 끝에 코사인 값과 반대편 쪽의 코사인 값을 두 개 더해서 2분의 NI로 하게 되면 자기장 세기가 딱 나온다는 겁니다. 이건 아까 앞에서 우리가 이제 마그넷 필드 할 때 이 유한한 라인이 있으면 위쪽으로 끝을 바라봤을 때, 아래쪽 끝을 바라봤을 때 사인 각으로 표현되는 값의 합으로 표현된다는 것과 유사하죠. 요 솔레노이드 속에서 가문 속에서 요 터널 속에 오른쪽 끝과 왼쪽 끝에 가까이 각을 코사인을 더해서 계산하면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걸 보면 우리가 어떤 걸 생각할 수 있냐면, 요 길이가 L일 때, L일 때, 요 하나하나를 하나의 작은 루프로 볼 수 있거든요. 하나의 작은 루프로 볼 수 있어서, 이 작은 루프에 대해서 거리가 H만큼 떨어진 곳에서의 자기장이 어떻게 되는지, 아까 우리 계산할 때 G축 방향이었죠. 그죠? G축 방향이었는데, G축 방향에 대해 자기장이 어떻게 되는지를 먼저 구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소스 포인트를, 로 프라임, A 로 프라임이고, 다음 필드 포인트를 높이 중심으로부터 H만큼 떨어져 있는 G를 하면, 아까 DH는 얘는 4파이분의 이렇게 식을 가끔 써보는 거는 아무리 해도 지나치지 않다라고 할 수 있는데, I에 요 DL 프라임, 얘는 커런트 소스 포인트가 있는 얘가 돌아가는 변이죠. 그럼 이거는 로 프라임의 D 파이 프라임의 A 파이 프라임입니다. 그래서 DL 프라임은 로 프라임의 D 파이 프라임의 A 파이 프라임. 요게 이제 DL 프라임인 거죠. 그 다음에 R 벡터 마이너스 R 프라임은 H의 AG의 마이너스 로 프라임의 A 로 프라임의 요게 나누기 H 제곱 플러스 로 프라임 제곱의 전체 2분의 3성이다. 라는 게 이제 이 작은 루프 하나에 의해서 H만큼 떨어져 있는 포인트에서의 자기장인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 여러분 이해가 되죠,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이해되죠?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H를 이제 구하면 0에서 2파이를 하게 되면 아까 마찬가지로 A 파이와 AG를 하게 되면 A로 성분이 된다 그랬죠? 그죠? A로 성분이 되는데 얘는 A 파이로 한 바퀴 돌면 사라집니다. 그래서 A 파이 프라임과 A로 프라임 하게 되면 AG 성분입니다. 얘가 A 파이 프라임하고 돌아가는 거 AG 하면
마이너스 h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h는 요 루프 하나에 대해서 생기는 것은 4파이분의 i의 a5 ag 성분의 0에서 2파이까지 로 프라임의 제곱에 d 파이 프라임의 h 제곱에 로 파이 프라임의 제곱에 2분의 3성 이렇게 되고, 여기서 이제 로 d 파이 프라임을 잠깐만요. 잠깐 뭐가 이상한데? 뭐가 빠진 것 같은데요? 잠깐만요. d 파이 프라임이니까 여기서 d 파이 프라임 그대로 하면 2파이가 남죠. 그래서 2파이 약분하면 그대로 이제 나갑니다. 2분의 로 프라임의 제곱, 로 프라임 제곱인데 i의 ag의 로 프라임의 제곱은 요 프라임을 반경이 로인 걸 했으니까 그냥 로우로 하겠습니다. 로 제곱에 2파이 4파이 나누면 h 제곱에 로 제곱에 전체 2분의 3성, 이런 관계가 성립하죠. 그래서 이게 이제 루프 하나에 대해서 거리가 h만큼 떨어져 있는 곳에서의 자기장인 거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 보면 전류가 요 솔레노이드를 보면 여기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 루프로부터 요 하나의 루프로부터 이만큼 떨어져 있고 또 끝에로부터 이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결국 뭐냐면 두 개, 한쪽은 요래 된 거는 여기로 밀고 요래 된 거는 이렇게 당깁니다. 그쵸? 한쪽은 당기고 한쪽은 전류를 이렇게 돌리면 이쪽으로 하고 여기서는 이쪽을 밀기 때문에 같이 또 지 방향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중심으로 해서 요거를 이제 P점을 원점으로 두고 마이너스 요걸 마이너스 G1으로부터 플러스 G2까지를 보고 생각해보면 높이가 이 하나가 거리에 대해서 나온 거니까요. 얘를 G에 대해서 보면 요 중심으로 G만큼 떨어진 곳을 보면 2분의 I의 AG의 요 I를 일단 빼고요. AG의 H제곱은 G제곱에 로 반경은 다 로제곱입니다. 로제곱에 2분의 3성에 그 다음에 로 제곱이 되고, i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여러분 보면 요 한 루프에 대해 전체가 i이긴 하지만 얘가 지금 단위 길이당 가문 횟수가 n입니다. n인데 단위 길이당 가문 횟수 n이니까 여기서 길이는 dg가 여기서 요만큼 dg로 표현하면 단위 길이에 대한 가문 횟수가 n이니까 n에다 dg만큼이 가문 횟수입니다. 그럼 총 전류는 여기서 총 전류는 indg가 여기 g를 dg만큼 했을 때 거기서 전류니까 이 i가 in의 dg로 바꿔주면 됩니다. 그리고 얘를 합하기를 마이너스 G1에서 G2까지 얘가 H입니다. 토탈 H입니다. 그러니까 이 솔레노이드인 경우는 하나의 요 서큘러 링을 해서 거리로부터 떨어진 걸 G만큼 떨어진 거를 쭉 더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다 G 방향이고 마침 요 G 제곱이 되니까 여기까지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해됩니까?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여러분? 제가 이 식을 쓴 게 이해돼요? 예. 조금 그렇군요. 일단 한번 생각을 해봐요, 한번. 이렇게 되면 이제 i의 n의 2분의 여기서 로 제곱이 나가고 h가 그대로 나가고 여기서 g 제곱 플러스 로 제곱의 2분의 3성의 dg,
가 마이너스 G1에서 G2가 되죠. 그럼 여기서 이제 로 제곱, 이건 아까처럼 변수를 변환시켜서 G를 로 탄젠트 세타로 표현을 하게 되면, 얘는 2분의 I, N의 로 제곱에 A, G에 얘는 마이너스 G1에서 G2까지 여기서 로 삼성의 1 플러스 탄젠트 제곱 세타는 시컨트 제곱 세타니 시컨트 삼성 세타고 DG는 로의 시컨트 제곱 세타의 D 세타가 됩니다. 그래서 로 삼성을 희한한 거는 이 로 제곱과 로하고 분모가 로 삼성이니까 다 약분이 돼버립니다. 결국 이 솔레노이드의 이 반경은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볼 수 있는 거는 2분의 I, N의 AG는 그대로 사는데, 이게 시컨트 삼성 세타분의 시컨트 제곱 세타는 코사인 세타입니다. 결국 사인 사인 세타의 이게 마이너스 G1에서 G2가 되죠. 그럼 이거는 2분의 I, N의 AG에 이것은 세타 1의 세타 2가 되는데 결국 사인 세타 1 더하기 사인 세타 2가 됩니다. 자, 그럼 여기 이제 2분의 NI는 같은데 여기서 코사인 세타 2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1인데 얘는 왜 사인 세타 1 사인 세타 2가 됐을까요? G 방향에 대해서 방향에 따라 다른 거죠. 지금 이제 이 방향은 마이너스 G1 돼 있는데 이제 로 탄젠트 세타 돼 있으니까 결국 이제 요 G 방향에 대해서 로 탄젠트 로 세타니까 세타가 90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 세타 1은 사실상 이 세타 2하고는 서로 이 직각삼각형에서 반대편 상대각 해당되는 세타이기 때문에 얘가 코사인 세타 2, 코사인 세타 1이 여기서는 사인 세타 1, 사인 세타 2로 표현이 된 거죠. 그래서 이 각을 요 두 개를 비교해 보면 사실상 같은 얘기입니다. 사인 세타 1은 여기서 여기를 예를 들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으면 제가 이쪽 편을 예를 들겠습니다. 오른쪽 편을 예를 들면 오른쪽 편은 이렇게 삼각형이 있으면 지금 여기 사인 세타는 이 G축을 중심으로 로 중심으로 해서 요 G가 되기 때문에 요 각이 여기서 이 세타 1이고 이거 제가 프라임으로 표현할까요? 사인 세타 1 프라임이고 여기서 이 세타는 이 지금 중심으로부터 바라본 각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세타 1입니다. 그래서 이걸 사인 세타 1을 표현했으면 얘는 당연히 코사인 세타 1으로 표현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삼각형에 예를 들어서 지금 했는데 여러분 그 마그넷 필드를 구하는 게 크게 생각보다는 복잡진 않죠, 여러분. 그죠? 아니, G축으로 한쪽으로 치우쳐줘도 상관없죠. 이게 상관없고, 마이너스 G1에서 G2잖아요. 그죠? 마이너스 G1, G2니까 이 길이가 다를 수 있죠. 그죠? 마이너스 G1과 G2가 다를 수 있죠. G1과 G2가 길이가 다른 비대칭일 수 있습니다. 재미있었던 거는 이 안에 이제 길이에 대한 것보다는 그냥 보이는 우리 솔리드 앵글이라 그러는 양 끝을 터널이 있으면 터널 끝까지 바라보는 것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보면 얘가 한 가지 재밌는 거는 무한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얘가 이게 길이가 무한 들어가면 여기서의 세타1과 세타2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서의 세타2, 세타1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한대이면 길이가 양쪽으로 무한 들어가면 코사인 세타2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1을 표현된 거는 하나는 세타1은 오른쪽 세타1은 왼쪽 세타1은 각각 1로 갑니다. 하나는 0이 하나는 파이로 가기 때문에 합하면 2입니다. 그래서 2를 약분하면 결국 h는 ni로 표현됩니다. ni로 표현되고, 그리고 b필드는 우리가 여기다 투자를 곱을 b필드는 mu and i가 되니까 우리 무한히 긴 솔레노이드인 경우에는 투자율에다가 단위 길이당 가문 횟수에다가 흘러간 전류를 계산해서 우리가 자기장 계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코일이 이렇게 있으면 여러분이 이제 마음에 염두에 둬야 될 거는 이 길이하고 요 중심의 위치를 알면 그 위치의 자기장은 요 중심에 여러분이 섰다고 생각하고 이쪽 끝을 바라본 것과 이쪽 끝을 바라봤을 때 각각의 코사인과 요가 코사인과 코사인과 합해서 요 길이를 2분의 ni 다리 길이당 가문 횟수에다가 흘러가는 전류에다가 2를 나눠준 값, 그것이 임의의 점에서의 자기장이구나 라는 거를 알면 되거든요. 여러분 이해가 됐습니까? 네, 오늘 계산해낸 거를 한 3문제 했거든요. 했는데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암페어 법칙으로 계산한 예를 우리가 보긴 볼 텐데 그래도 자기장 연습은 전기장보다는 벡터 방향을 생각하는데 좀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보는 거는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되고 이제 우리가 이제 재료에 관해서 갈 때는 다시 전기장 부분을 한 번 더 다룰 거거든요. 그때 생각해서 아까 질문 들어간 소스 포인트하고 필드 포인트를 가지고 생각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염두에 두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자기장 문제에 관해서 이 정도로 풀까요, 여러분? 다음 주 월요일 수업 시간에 보도록 합시다.